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고객 인도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00km나 달린 그랜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고차도 아니고 최근에 신형이 나온 차가 출고를 받아봤더니 누적 주행거리가 100km였다는 거죠. 보통 10km 내외, 많아도 30km를 넘기기 힘듭니다. 왜냐면 공장 내에서 조금씩 이동을 하거나 블랙박스 같은 후작업 때문에 작업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말고는 주행거리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랜저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또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차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바이어랑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수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건가 봤더니 최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에 주유소 기름대랑 관련 내용을 내보냈는데 이제는 자동차 업계도 문제가 시작된 거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와 대응 방안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자동차 업계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유조차가 파업에 동참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서울 시내 주유소 중에는 휘발유가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붙은 주유소도 생기기 시작했고 건설 현장은 아예 셧다운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지금 로드 탁송으로 대응하고 있죠. 차기 공장으로 나오면 공장에서 차를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카캐리어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예 그냥 직접 주행해서 차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공장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탁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번호판이 없어서 공도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공장 내 로드 탁송에만 직원 1000명이 투입됐을 정도로 대규모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행거리입니다. 지난번에 주행거리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기사가 나온 건데 로드 탁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차의 누적 주행거리가 많게는 100km 이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봤더니 현대차랑 기아 공장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출구센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늘어난 차를 받으면 문제가 뭔가요? 사실 중고차를 팔 때는 문제가 안 되죠. 100km가 많다고 시세가 막 1000만원씩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를 받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로죠. 말 그대로 100km나 주행한 차를 받는 거고 이건 진짜 중고차를 받는 기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은 사람들은 아예 이걸 거부하고 순번이 뒤로 밀리는 걸 감수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로드 탁송을 동의한 사람들만 인도되고 있는 거죠. 현대차 그룹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가뜩이나 대기 기간도 밀려있는 와중에 신차를 기한 없이 공장에 쌓아둘 순 없잖아요. 로드 탁송에 동의하는 고객들한테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주행거리 보증이 원래 6만 km인데 6만 2000km로 늘려주고요. 엔진내랑 동력 전달 부품은 10만 km였던 걸 10만 2000km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로드 탁송을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일 걱정인 게 돌빵입니다. 돌이 조금만 튀어도 차에 스크래치가 나죠. 그래서 탁송할 때 돈이 많이 튀는 부분에는 흰색 천이나 종이 같은 걸로 덮어서 탁송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빵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지금 미치고 팔짝뛸 노릇일 겁니다. 하필이면 그랜저가 출고되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전 계약 없이도 11만 명이 대기 중일 정도로 인기 차종인데 이런 차의 탁송에 차질이 생기는 것만큼 머리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당장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11,000대를 팔고 내년엔 11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랜저는 특히나 국내 고객 인도가 수월한 게 수출 물량이 없잖아요. GV80 같은 차들은 고환율 영향 같은 것들 때문에 해외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개월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기 기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랜저는 수출 물량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로 토요타 센츄리처럼 완전 내수 전용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탁송도 문제가 시작됐고 심지어 또 다른 반도체 대란도 시작됐습니다.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현대차한테 공급 계획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또 다른 반도체 대란까지 겹치게 된 거죠. 얘네가 에어컨 컨트롤러 반도체를 공급하거든요. 펠리세이드랑 투싼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아예 공급이 끊기면서 컨베이어 벨트만 돌아가는 공피치가 하루에 수천 대에 달할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보레처럼 먼저 생산을 해버리고 나중에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자동차 업계는 지금 초비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가 파업에 상관없는 제3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화물연대는 이걸 노리고 파업한 거니까요. 파업만으로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체감하고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서 정부한테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더해줄 수 있잖아요. 화물연대 파업은 자동차 노조 파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최저임금 개념인 안전운임제 시행이 올해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거였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예
정착화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결론이 뭐였나요?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파업이 합리적인 명분이 폭력적인 행동과 눈에 보이는 변화와 성과를 배제시켰다는 이유로 퇴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와 성과는 뭔가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비용을 보장해주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한다는 건 과속이나 과적 없이 여유롭게 운전한다는 건데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를 정착시켜주면 과속이나 과적 같은 걸 근절한다고 약속하고 이런 게 적발되면 확실하게 처벌받겠다고 해야 한다는 거죠. 화주들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정부 차원에서 이게 논의되면 아예 법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주들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보증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가뜩이나 정부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적대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입장을 밝혔죠. 일단 29일에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거고 불법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지금 화물연대랑 대화를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도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적절한 워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명분은 너무 뚜렷하거든요. 안전운임제 정착이라는 게 명분이고 이 명분의 근거는 뭐예요? 화물차주들의 안전보장, 사고 위험 근절 이런 거죠. 그래서 명분 자체는 이미 뚜렷한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안전운임제보다도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을 때 변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명분을 말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과속이나 과적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화주든 화물차 운전자든 처벌을 확실하게 받겠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고 이건 사회적으로 합의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보여드렸죠. 유럽연합이랑 미국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직을 법으로 정해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넣어뒀나요? 유럽은 화주랑 화물차주들이 이런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국은 더하죠. 화물차주들이 적격성 검사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불안정하게 운전하진 않는지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점검한다고요. 이런 보증 개념이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정부도 벌써 빈틈을 공격하잖아요. 화물연대가 업무를 복귀해야 밀벌제 협상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화물연대도 시대가 요구하는 게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민노총 지도부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요? 파업에 참여 안 하는 무소속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를 공격해서 경찰이 호위하게까지 만들고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걸 제발 인지하라는 겁니다. 제3자들의 피해를 여론으로 바꾸려는 건 너무 낡은 발상입니다. 안전운임제의 명분은 뚜렷하지만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정부도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해주지 않을까요? 정부도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화물연대의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눈에 보이는 피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가 어느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죠. 당장 주유소에서 기름을 못 팔면 차 운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피해 단위가 너무 크고 이렇게 되면 공감을 사려다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